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도달주의에 관련된 논점이죠. 자, 우리가 의사표시를 이렇게 보내는 거를 발송했다라고 그러죠. 보냈다, 띄웠다. 내가 우편물을 띄웠어. 계약 취소하거나 해제한다는 우편물을 상대방한테 띄웠어. 어디 가서? 우체국에 가서 발송했다라고 해요. 발송했다. 그래서 상대방의 집으로 어떻게 돼요? 우체부가 배달을 하죠. 이를 도달했다고 그래요. 도달했다. 그래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이 사람의 의사표시는 누군가가 보낸 우편물의 의사표시 효력은 상대방한테 뭐하면 도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이게 도달주의 원칙. 근데 어떤 나라는 도달이 아니라요. 요지요. 요지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지는 뭐냐면 내용을 인지를 한 걸 요지라고 그래요. 내용을 파악한 거. 자, 요거하고 이게 차이는 뭐냐면 요지는 그 우편물의 내용을 뜯어가지고 읽었을 때 요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다 우편물 보냈죠? 가족한테 왔죠? 상대방이 어떻게 해서 우편물을 뜯어가지고 읽었어요. 근데 여기에 시차가 있다고 그래 볼게요. 이분한테 교부된 거, 우편물 가족한테 도달된 거는 오늘이고요. 오늘이고 상대방이 와서 우편물을 뜯어가지고 읽은 거는 한 달 뒤야. 왜? 이분 출장 갔다 왔거든. 한 달 뒤에 우편물 찢어가지고 읽었어. 그럼 찢어서 읽은 거를 뭐라고 그래요? 요지요. 근데 우리 민법은 요지가 아니라 뭐예요? 가족한테 교부가 된 거. 이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해서 도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때를. 가족에게 교부되면 알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우편물은 도달의 효력이 생겨요. 그럼 아직 이분이 상대방이 우편물을 아직 뜯지 않은 거죠. 뜯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가족에게 교부되면 도달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날 보면 이게 한 번에 못 들고 갈 정도로 많이 와요. 한 번에 못 들고 갈 정도로. 잔뜩 들고 제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싸놓죠. 이렇게요. 식탁에다 싸놓죠. 집사람은 아직 뜯어보지 않았어요. 그래도 도달된 거예요. 누구한테요? 가족에게 교부되면. 동거하는 가족에게 교부되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니 이는 도달로 취급해버려요. 요지가 아니다. 이거 뜯어가지고요. 거기 소포 온 걸 뜯어가지고 내용을 읽었을 때가 도달이 아니라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은 언제?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발송조. 이 두 가지 구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지가 아니다. 우편물 내용을 읽었을 때다. 소포를 수령했을 때다. 아니다. 우편물 소포를 수령한 거 아니에요. 내용을 뜯어가지고 읽어본 거 아니에요. 그건 요지요. 요지와 뭐가? 도달이 다르다라는 거 구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논점 첫 번째 도달주의, 두 번째 발신주의, 세 번째 수령 능력 있죠? 수령 능력. 이거 보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야. 미성년자가 우편물을 받았어. 그 애를 수령 능력이 있느냐? 없다라고 그래요. 법은. 받았는데 걔가 미성년이거나 너무 어리잖아요. 그럼 수령 능력이 없으니 도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수령 능력 문제. 마지막은 공시송달. 받을 사람이, 이 우편물 받을 사람이 주소가 불명이야. 이거 어떡하지? 이때 하는 게 공시송달이라는 제도죠. 자, 논점 볼까요? 도달주의. 도달이란 뭐를 말하느냐?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다. 객관적으로. 내용을 우편물을 뜯어가지고 읽어본 거는 요지다. 이거하고 구별을 꼭 해두실 것. 내용을 안 거, 이건 요지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도달이란 우편물의 내용을 안 때를 말한다. 틀렸죠. 우편물을 수령한 때를 말한다. 아니죠. 가족에게 교부돼도 도달이에요. 가족에게. 집사람이요. 외국에 출장을 갔어요. 여행을 갔어요. 근데 저한테 우편물이 왔어요. 그럼 동거 가족에게 교부되면 객관적으로 무슨 상황이죠? 알 수 있는 상태죠. 도달된 거예요. 본인이요. 자기가 우편물을 수령해야 돼 도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기 지금 강의하는 중에 저한테 책이 날라왔다. 소포가 날라왔다. 누가 받으면? 가족이요. 동거 가족이 받으면 도달로 취급이 된다고요. 이게 도달의 개념. 두 번째요. 발신 후 사망 문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 부분이죠. 보내고 나서 표의자가 우편물을 띄웠어요. 띄우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사망했다. 그래도 우리 민법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발신 후 사망해도 여기 보시면 이 표현이 나오죠.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보내고 나서 우편물을 보내고 나서 사망했다는 거죠. 아니면 제한 능력자가 됐다. 보내고 나서 정신 이상자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도 뭐라고 돼 있어요? 의사표시 효력에 뭐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단어 외워두셔야죠.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의사표시는 유효라는 거죠.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효력이 있다. 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다. 의사표시는. 보내고 나서 보낸 사람이 우편물 보내고 나서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 돼도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유효다. 이 뜻이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뭐라고 바꾸네 이거를? 이렇게 바꿔내죠. 여기요. 발신 후 뭐 했거나 사망하거나 뭐가 됐을 때요. 제한 능력. 이 부분을 잘 내요. 발신 후 제한 능력이 되었을 때 그럼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취소할 수 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럼 탈락이죠. 취소할 수 없어요. 발신 후에 제한 능력이 되어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어요. 유효다 이 뜻이다. 의사표시는 유효다. 그 다음 세 번째요. 도달 전이면 우편물이요. 도달하면 철회 안 되거든요. 도달 전이면 철회됩니다. 따라서 철회 가능 시점이 언제냐? 도착하기 전에. 우편물이 상대방한테 도착 전이어야 취소가 됩니다. 도착해버리면 철회 안 돼요. 도달 전에만 됩니다. 도달 전에 밑줄자. 그 다음 입증이죠. 내 보낸 우편물이 상대방한테 도달되었느냐. 이걸 입증을 누가 해요? 표의자가 해야 되는데 보통 우편은 상대방한테 가서 사인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달로 추정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물은 동거 가족에게 뭐를 받죠? 사인을 받죠. 사인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도달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달 입증은 등기나 내용 증명일 때만 도달로 효력이 생긴다는 거. 요거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도달주의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구조 네 가지죠. 도달이란 무엇이냐?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이고 발신 후 뭐 했을 때요? 사망이나 제한 능력 됐을 때 여기 시험 잘 나오는 타켓이죠.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 말은 의사표시는 유효라는 뜻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 민법이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 531조죠. 민법 531조에 격지자 간의 승낙이죠.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송주의입니다.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송주의. 청약이 아니라 뭐예요? 승낙이죠. 승낙. 발신주의. 두 번째는요.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확답. 민법 131조에 있어요. 이것도 발신주의. 두 가지예요. 격지자 간의 승낙, 또 하나는요.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확답. 두 가지는 도달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 발신주의를 취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기본 구조는 도달주의인데 예외가 있다. 두 개. 그 다음 세 번째는 수령 능력 부분. 자, 우편물을 보냈는데 받은 사람이 하필이면 누구였어요? 어린아이였어. 어린아이한테 도달된 거를 내가 우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에게 우편물이 되면 도달 주장을 못하게 돼 있어요. 받았는데 걔가 너무 어려. 받았는데 그분이요? 능력이 모자라. 그러면 도달을 주장 못하는 거죠. 이를 수령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받으면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나 제한 능력자가 받으면 보낸 사람이 도달을 주장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그 예외가 시험 타켓. 누가요? 법정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알고 난 뒤에는 도달 주장해도 돼요. 같이 해볼까요?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뭐한 후? 안 후에는 도달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오케이. 원래는 미성년자가 받으면 도달 주장 못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알고 나면 법정 대리인이 안 후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수령 능력 문제. 받은 사람이 누구라면 제한 능력자면 도달 주장 못 한다고. 도달 우길 수 없다고. 거꾸로 이걸 살짝 흔들어 볼까요? 작년에 이걸 살짝 흔들었어요. 자, 이 수령 능력 문제는 누가요? 받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인 거지. 뭐 할 때요? 받을 때. 우편물 받을 때 우체부가 문을 이렇게 초인종 눌러가지고 우편물을 전달해 주는데 누가 온 거죠? 문 열고 나온 애가 어린아이야. 제한 능력자야. 그럴 때는 우편물 도달 주장 못하는 거지. 얼라가 받았잖아요. 얼라가.
걔한테 도달 주장 못하는 거지.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반대로. 그럼 얼라가 아니라 누가 받으면 성인이 받았어요. 성인이 받았어.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도달 주장할 수 있지. 누가 받으면? 성인이 받으면. 함정. 우편물 뭐 하고요? 받을 때 오늘 내가 우편물 온 걸 제가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 띵동하고 문 열어가지고요. 우편물 왔어요. 우체국이. 그래서 제가 우편물 받았죠. 우체부한테는. 받을 때는 제가 어땠어요? 멀쩡했어요. 받을 때 멀쩡했어요. 그럼 도달 되나요? 안 되나요? 도달 효력 생기죠. 도달의 효력이 생겼죠. 근데 받고 나서 하루 만에 제가 이상해졌어. 우편물 뭐 하고 나서 도달 후에 우편물이 저한테 오고 나서 제가 하루 뒤에 이상한 사람 됐어.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이 우편물 효력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우편물이 뭐 하고 나서 도달 후에 뭐가 되면 제한 능력자가 되면 의사피해 효력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효력은 있는 거예요. 왜? 도달할 시점에 받을 때 우편물 받을 때 소포 받을 때 내가 정상이었거든. 그럼 도달 효력 생기지. 그럼 여러분이 헷갈리는 건 뭘까요? 이거하고요. 이 부분하고 지금 한 얘기하고 이게 지문이 짬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짬뽕 되는 게 제일 문제죠. 출제위원은 그 부분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요. 누구 쪽에서? 표의자 쪽에서요. 보낸 사람이 뭐 하고 나서 발신 후 사망한 거예요. 보낸 사람이 발신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된 거죠. 그거는 의사피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건 보낸 사람 쪽이에요. 보내고 나서 미친 사람 된 거지. 그건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 주지 않아. 유효해요. 근데 거꾸로 지금 얘기한 건 뭐죠? 받았어. 받은 사람이 받을 때는 정상이었어. 우편물 받을 때는 정상이었죠. 근데 뭐 하고 나서? 받고 나서 수령 후에 도달한 뒤에 우편물이 뭐 하고 나서 도달한 뒤에 제가 어떻게 됐다고? 미친놈이 됐어 제가. 도달 후에 우편물 받고 나서 다음날 제가 미친 사람 됐어. 그럼 이 우편물 도달된 건 어떻게 돼요? 효력 있다 없다? 효력 있는 거지. 왜요? 도달할 때 기준이거든. 도달할 때 의사 능력이 있었잖아. 그럼 도달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도달 후에 받고 나서 받은 사람이 도달한 뒤에 어떻게 돼도 제한 능력이 돼도 의사표시 효력은 유효인 거죠. 자, 이 부분과 지금 말한 거 도달 후에 써볼까요? 우편물이 뭐하고 나서 도달 후에 뭐가 돼도 제한 능력자가 됐다. 누가? 수령자가 받은 사람이요. 받은 사람이 도달 후에 뭐가 돼도 제한 능력자가 되었을 때 이거 어떻게 돼요? 도달의 효력은 생기는 거예요. 왜? 도달할 때는 정상이었거든. 자, 이 부분과 지금 논점 포인트 잡아준 이 부분이 잘 대비가 되면 제대로 정립이 되신 거겠습니다. 이어서 공시송달 나와 있죠. 공시송달, 과실 없이요. 상대방이 뭐를 해요? 소재를 알지 못할 때. 내가 우편물을 보내야 되는데 상대방이 뭐를 몰라? 소재를 몰라. 왜? 잠수 타버려가지고. 내가 상대방한테 우편물 보내야 돼. 근데 뭐 해버렸어? 잠수 타서 연락이 안 돼. 그때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공시송달이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일간신문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공고를 내립니다. 그럼 공고하고 나서 2주가 지나면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2주가 지나면 상대방이 신문을 보든 말든 도달 효력이 생기는 거야. 이를 공시송달이라고 그러죠. 특히 내가 채권자일 때 채무자한테 뭔가 어떤 법적 조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채무자가 뭐가 안 돼요? 연락이 안 돼. 연락 조절인 내가 주소불명이죠. 행방불명이죠. 그때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이거예요. 공시송달. 실무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는 거니까 기억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의사피해 효력 발생해서 시험에 타켓으로 건드려줄 수 있는 거는 4가지. 첫째, 도달주의. 도달이 뭐예요? 이거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 함정이 이거죠. 함정. 발신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피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도달 입증은 누가요? 표의자가 해요. 뭘로? 등기나 내용증명으로. 그 다음 발신주의 취하는 거 예외적으로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령 능력. 누가 받으면? 어린애가 받으면 도달 주장을 못하지만 누가 알면? 법정 대리인이 알고 난 뒤에는 도달 주장해도 좋아요. 여기까지 하면 의사표시에 도달주의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토대가 딱 완성이 되는 거지. 이거를 사례 문제로 만든다 그러면 가, 표의자, 을, 상대방 이렇게 갖다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례 문제는 이론의 연장선이에요. 이론이 단단하면 사례 문제는 너무너무 매끄럽게 잘 흘러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